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1차 베이비 부머의 시작을 알린 1955년생은 그러니까 지금 은퇴를 한 63세이고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인 1968년부터 1974년생은 현재 43세에서 50세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령화 또 고령층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베이비 부머의 노후를 위한 연금 플랜을 짜보겠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든든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지 오늘 강의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베이비붐 세대의 10명 중 8명은 아직 은퇴 준비를 못했거나 전혀 못했거나 은퇴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연금 보험으로 시작하는 노후 대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주제로 만들어 봤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는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요즘 유치원에 가는 손주나 자녀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하는데요. 유치원에서 수업을 받고 집에 오면 엄마한테 물어본다 그럽니다. 엄마는 연금 들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우리가 신문에서 볼 때랑 내 자녀가 저한테 엄마 연금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가슴에 콕 박히는지 지금부터 안녕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 기억나시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한 반에 막 70명씩 그것도 오전 오후반 나누어서요. 시험 볼 때 이렇게 책가방 가려놓고 옆짝꿍 보지 말라고 빽빽한 교실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자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기억나세요? 버스 안내양이 있었고요. 이렇게 주머니를 차고 요금을 받고 거실러 주고 버스도 많지 않아서 이렇게 꽉꽉 눌러서 타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은퇴라는 것은요, 정말 환갑잔치를 하고 60이 되면 굉장히 노인 같은 이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이비 부머가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출산율이 갑자기 늘어났었던 58년에서 63년 세대에 있으신 분들이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고 두 번째는 68년에서 73년생까지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도요. 이 세대에 있는 분들이 아이를 키워야 돼서 잘 키우려고 집을 많이 살 때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곧 시작해야 되는 노후 그 다음에 연금 이런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노후라는 것을 지금부터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세대들이 노후에 들어갈 때.
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가구가 조금 변화가 많을 텐데요. 지금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 오피스텔, 원룸 이런 형태의 가구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젊은 층들 뿐만 아니라요. 통계에 보면은 2035년이 되면 전체의 40%가 고령화 가구인데 그 40% 중에서도 나홀로 15.4%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혼자 가구를 이루시는 노년층의 홀로 가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로 2040년, 50년이 되어서 베이비 부머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노년층이 된다. 2040년에는 인구의 한 40% 정도가 노년층인데 그 중에 나홀로 가구가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업이 변화될 건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0년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금융과 여가 생활 그리고 식품 약간 이 정도면은 이 고령층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저쪽에다가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여기 보이시죠? 고령층이 되시면 금융에 굉장히 돈을 많이 유통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절반 가까운 것들이 고령에 계시는 분들이 금융상품으로 산업이 많이 변화될 건데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요. 증권이나 은행처럼 이렇게 내가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내 노후 생활을 책임져 줄 내 돈을 내 노령화에 맡길 수 있는 이런 금융 형태로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지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만화로 가지고 왔는데요. 의학에서도 많이 변하죠. 지금은 뭐 유전자도 증식시켜서 저를 치료해 준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귀가 하나 없어도 저렇게 3D 기술로 귀를 만들어서 붙여준다고 그러죠. 동의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고정적으로 정액으로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나한테 따박따박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부터 80세 혹은 100세 이후에까지도 나 혼자서 살 때 누구한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상품을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예전에 지금 97년보다 훨씬 더 이전에는 저축만 하면 집을 살 수 있고요. 저축만 하면 돈이 막 불어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신 그림처럼 안내양이라든지 책가방으로 중간에 가리는 세대로는 우리는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금리도 그때로는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있죠. 뉴스에서 가끔 보실 텐데요.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발표가 됐다,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발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정확하지는 몰라도 이 표에서 보시면 이제는 이 기준 금리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바짝 좁혀졌습니다. 금리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는 시대로 왔다는 뜻이죠. 근데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해왔고 돈도 필요하고 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5%나 4%를 보장해주는 지금 딱 시작을 하면 그게 2030년이 됐든 2070년이 됐든 나한테는 이걸 딱 보장을 해준다. 이런 금융상품이 있으면 이보다 훌륭한 재테크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돈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계산해서 풀어봐 드릴 건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94년에 제가 어떤 증권을 하나 보험 가입하신 분 증권을 스터디를 하고 왔는데요. 본인이 낸 거 1200만 원 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1억 5천만 원 받는 증권을 보고 왔는데요. 이분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거죠. 낸 돈 1200만 원 가지고 연금을 1억 5천 재원을 만드는 이런 재테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돌아갈 수 없고요. 그 대안으로 5% 4%를 보장해 주는 게 돈이 어떻게 굴러가냐면 1400만 원 내고 1억 5천만 원의 은퇴 자산이 준비되는 게 10대이신 분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필요하겠죠. 30대로 오면은요, 시간이 20년이나 흘러갔잖아요. 1,400만 원을 내시면 한 8천만 원 정도가 20년 동안 돈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50대로 와서 엄마 연금 준비했어? 이렇게 그 질문을 받았을 때가 과연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400만 원으로 4천만 원 정도의 은퇴 자금을 준비만 할 수만 있다면 그거를 안 한 부모하고 그거라도 한 부모는 자식 입장에선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2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그러면은 2,800만 원이면 거의 3억 가까이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은퇴 자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대로 오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50대 이제 막 들어서신 분들 한 2,800만 원 정도 내시고요. 8천만 원에 노후 자산이 준비가 된다 그러면은 나의 노후는 안녕하게 그때에도 안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재테크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지금이 미래에는 옛날일 것 같습니다. 좋은 재테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든든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또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저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저는 지금 딸 보험을 좀 예. 가입을 했는데요. 네. 11살 먹은 딸인데, 예. 이제, 수술비가 갱신이 또 있어서, 갱신이 또 괜찮은지, 그리고 아이도 이제 재진단암 같은 거 2차 가입이 또 되기도 하는지, 예. 그리고 요즘에 뇌혈관이 이제 연령층이 조금 많이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진단비가 좀, 부족하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좀, 좀 드려보려고요. 주변에서 좀 조언을 받으셨어요? 예, 그런 얘기는 조금, 한두 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한번 문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어디 아프거나 한 건 아니고, 향후 모를 질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어렸을 때 가입을 하는 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하고 또 보험료 내는 기간도 좀 빨리 경제적 제가 이제 할 때 좀 빨리 좀 해서 끝내려고요. 예, 그러세요. 저희 제작진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습니다. 2013년도에 KB 손해보험에서 희망플러스 자녀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한 달에 보험료가 82,000원 정도 납입이 되고 납입 기간은 25년으로 설정을 하셨고 보험 기간은 100세 만기로 하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비 쪽에서 이제 3년 갱신으로 잡혀 있는 특약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저희 전문가께서는 어떤 진단을 하실지 얘기 나눠보실 시간 갖게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제 예.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예. 가족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아, 그러세요? 아직은 이제 아이긴 하지만 예. 뭐 혈압하고 이제 저희 뇌졸중 이런 좀 가족력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아. 그래서 조금 좀 추가를 좀 하고 싶어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맹충호 전문가께서 함께 이게 내용 네네. 들으셨으니까요. 잠시 뒤에 네네.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11살 된 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험은 한 건이 있으셨고요. 갱신형 수술비가 제대로 가입이 된 건지 알고 싶다라는 말씀, 재진단 암이나 2차 암도 지금 가입할 수 있는지, 또 뇌혈관 쪽으로 진단비를 더 준비하고 싶다는 말씀이셨어요. 맹충호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희 보험방송 많이 시청하시나 봐요. 아,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좀 가족력이 좀 그러신 것 있어서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질문하실 네. 때 보면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처럼 콕콕 집어갖고 아, 예, 갱신형인 수술비, 뭐 재진단암, 미차암, 뭐 이런 부분 용어는 쉬운 용어는 아니거든요. 예. 요즘에 보면 홈쇼핑에서도 워낙에 광고를 또 많이 하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그렇죠. 예. 일단 뭐 용어적인 부분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갖고 예, 제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이제 자녀분 그 암보험에 대해서만 보내주셨잖아요. 아, 예. 네. 근데 혹시 이거 말고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있어서 안 보내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 없나요? 이거요? 실손보험? 가입을 좀 안 한 것 같거든요, 제가. 실손보험이. 그러면 제가 일단은 암보험하고 이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 차후에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아, 예. 예, 먼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 수술비는 이제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은 갱신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상해 수술비하고 질병 수술비만 갱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16대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뭐 조혈모 세포나 오대장기 이식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수술비들은 근데 또 다 비갱신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수술비 전체가 갱신형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현재 보험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괜찮은 보험이에요. 아, 예, 근데 뭐 아무래도 이게 상해나 질병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받는 걸로 보면 가장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아,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수술비다 그러면 암으로 수술했을 때만 보상을 받는데요. 네. 질병 수술비다 그러면 암으로 수술할 때도 받고 만약에 뇌혈관 수술할 때도 받고 기타 등등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좀 갱신형으로 돼 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그 부분만 네. 살짝 조정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진단암하고 2차암하고 이제 좀 준비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어느 분한테가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재진단암하고 2차암하고. 근데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줄 아세요? 자, 구분이 잘 안 되죠. 예, 아무래도 조금. 예. 일단 제가 그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우리가 암 진단비 그러면 최초에 암이 걸렸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암 진단비예요. 그쵸? 네. 그런데 최초에 암 진단을 받고 2년이 지난 후에 내 몸에 아직 암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암이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2차 암이거나 재진단암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남아 있어도요? 네, 예, 남아 있어도 근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암보다는 재진단 암이 조금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위암이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아직 위암이 낫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2차 암은 보상이 안 돼요. 같은 곳에 있는 거는 보상이 안 되는 게 2차 암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게 아니고 2년 후에도 이렇게 남아있을 때? 예. 무조건 최초에 암이 발병하고 2년이 지나야 돼요. 그거는 기본 조건인데, 근데 원래 내가 발병했던 암 부위에 계속 암이 있다라면 보상이 안 되는 건 2차 암이에요. 그런데 재진단 암은 그것도 보상이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꼭 새로운 암이거나 전이암이거나 이런 게 아닌 상태에서 계속 암 치료가 안 끝나서 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한 게 재진단암이에요. 예. 예, 그래서 최초의 암으로 인해서 보상받는 게 암진단비라면 두 번째 보상받는 거에는 2차 암보다는 재진단암이 조금 더 유리할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재진단암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선택을 한다면. 그리고 저희 가족력이 있으셔서 이제 뇌혈관 쪽을 준비를 조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분들 중에 할아버지도 그러고 뇌졸중, 중풍 이런 게 좀 계속 가족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혈관 질환은 가족력이 조금 많이 작용을 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그 기존에 KB 손해보험에 가입하셨던 부분에도 뇌졸중 진단비는 있어요. 2천만 원이. 예, 있는데 뇌졸중보다 뇌혈관이 보상이 더 많이 된다는 것은 아시죠? 그래요? 예. 이게 홈쇼핑에서는 설명 잘 안 하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뇌혈관이 보상받는 범위를 보면 100%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이 약 70% 정도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이제 보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고 봤을 때는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가족력이 있다라면 조금 더 유리하게 준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일단 뇌혈관이라는 거에 보장이 무조건 혈관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자면 현재 보험은 일단은 유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조정하실 거는 상해하고 질병 수술비가 갱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새로 이제 재진단암이라든가 아니면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 이런 수술비를 조금 더 보완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그리고 예전에 준비하실 2013년도에는 16대 질병 수술비라면 16가지를 보장해 준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4가지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34가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도 같이 보완을 하셔도, 그러니까 예전 거는 없애지 말고 더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보시는 걸로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 만약에 없으시면 지금 한번 보시고, 현재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에는 없었어요. 실손 의료비가. 네네. 근데 만약에 다른 보험에 실손 의료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없다라고 하면 새롭게 준비하실 때 실손 의료비도 같이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전화해서 준비하고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서. 네네. 시청자님, 충분히 설명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집에 실손 의료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돌아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194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 연금을 수령할 때 한꺼번에 받는 것과 다달이 나눠서 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뭐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김경아 전문가께 좀 여쭤봐야겠죠. 네, 네, 연금을 말씀을 드려야죠. 우선 내 형편에 따라서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형편이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연금은 원래 보험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상품 구성이. 네. 원래는 연금인데 내가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빨리 다 써버리면은 마지막 달 돼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편리상 나누어주는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줄 거를 빨리 줘버리면은 이자를 덜 줘도 되는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조금이라도 붙여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한꺼번에 받지 않는다. 그러면 달로 나누어서 받으시는 게 10원이라도 이익은 이익이시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방법이랑 다달이 나눠서 받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다음 문자 또 풀어볼게요. 4406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변액연금에서 중도 인출을 하려다가 해지 환급금도 감소하고 한도 제한이 있다라는 문구를 보고 무서워서 아직 못했습니다. 중도 인출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맹충호 전문가님. 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됩니다. 되는데 이 보험 용어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한도 제한 막 이런 말이 있으니까 좀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일단 변액연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변액은 펀드에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출을 하면 이제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줄어든 것만큼의 이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라는 아마 알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출을 하시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다고 치면 9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도라는 게 이제 9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대출을 하거나 인출을 할 때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라는 뜻으로 한도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변액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인출을 하거나 대출을 받게 되면 운영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납입금액의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또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 사항이 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한도가 변경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안내를 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제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만약에 짧은 기간 동안에 돈을 쓰고 상환할 계획이 있으면 중도 인출보다는 약관 대출을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자가 작기 때문에 약관 대출. 예, 약관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면서 왜냐면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수익을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 대출을 받는 방법도 괜찮고요. 만약에 내가 상환할 계획이 지금 없고 좀 오랫동안 쓰거나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자를 주지 않는 인출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환 계획에 따라서 꼭 인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관 대출도 같이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맹충호 전문가께서 지금 짧은 기간 좀 길게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짧은 기간이라 하면 얼마나의 기간을 말씀하세요? 짧은 기간 1년 이내? 1년 이내에 네. 갚을 능력이 있으면 약관 대출이 낫다. 네, 약관 대출이 낫고 예.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만 2년, 3년 그 이상을 내가 쓸 것 같다라고 하면 상환을 못하니까 인출이 그때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전문가님, 중도 인출이라는 게 제가 다시 갚는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중도 인출은 내 돈을 그냥 뺏쓰는 거예요. 다시 상환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만약에 은행에 내가 돈을 맡겼잖아요. 예. 그랬는데 예금을 했다가 필요해서 돈을 뺏쓰는 거죠. 인출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냥 빼서 쓰는 거고요. 네. 약관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맡긴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건 이제 갚겠다는 어떤 약속을 하고 그렇죠. 빌리는 거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깊은 질문을 더 드려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네. 있으세요? 제가 보험 3개를 갖고 있는데요. 네. 종신보험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암하고 통합보험도 따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지금 네.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시 자세히 알고 계세요?
종신보험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보험이 3건인데 이거 3건 다 종신보험이라고 알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는 이제 종신보험이 있고요. 예, 맞아요. 하나는 종합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내용도 잘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5살이요. 35이시고 저희 제작진께는 연금 마련에 대한 니즈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맞으세요? 네네. 예, 연금을 위한 또 여유 자금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혼자 있으니까 예. 연금도 좀 가입하고 싶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경아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올해 35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에 지금 3건 가입하신 상태인데 종신보험이 좀 많은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부족한 보장과 암, 또 통합보험으로 따로 준비를 할지, 연금 마련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시죠? 예. 네. 우선, 이렇게 알뜰하게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혼자서 내시기에 63만 9천 원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시거든요. 네. 이렇게 납입을 하시는 분인데, 남자분들이 여자분은 눈이 없나 봐요. 아직 혼자라 그러시는 거 보니까. 우선은 제가 이 보험 보내주신 거를 볼 때, 얼마를 내게 되실지 돈을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봤는데요. 혹시 이거 건건이 10만원, 30만원, 23만 8천원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거를 다 계산기로 해서 계산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제가 대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한 달에 내시는 게 64만원 정도 되시는데, 이거를 하나는 70세까지 내셔야 되고, 나머지 2개는 20년만 내시면 안 내시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 몽땅 다 더하면 20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예, 70세까지 내시는 게 10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이후에도 더 내시면은 아마 내는 보험료만 해도 1억 5천만 원 훨씬 더 많이 내시게 될 때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하고 차 다음으로는 이렇게 비싼 물건은 없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이제 가지고 계신 게 이렇게 고가의 물건이시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은 2012년에는 CI 보험을, 2013년에는 비슷한 통합보험을 같은 회사에 하셨고, 최근에 2015년 2년 정도 되셨는데 타사에 3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이렇게 하셨어요.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내용들이 맨 처음에 2012년 13년에는 재해라든지 암, 그다음에 뇌졸중, 뇌출혈, 의료보장, 수술, 입원 이런 특약들을 막 붙이셔가지고 종신보험 형태로 2개를 이렇게 하셨는데, 돈을 한번 볼게요. 1억 5천만 원까지 다 내도록 아프지 않아가지고 보장을 한 번도 못 받는데, 보장성 보험에다가 이렇게 1억 5천만 원을 다 납입을 했다. 그런데 이자도 별로 안 붙었고 20년 지나서 그냥 내가 낸 돈 정도가 됐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씩이나 묵혀놓는 대가가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저축했다 그래가지고 타는 것처럼 그런 거면 좋은데,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금 건강하니까 따로 그냥 빼서 저축을 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이게 몽땅 다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요. 보험회사에서 돈을 다 받았으니까 그 중에는 보험을 보장해드리려고, 암 걸리거나 수술하시거나 재해가 걸리면은 그때 보장을 해드리려고 일부를 쓰고요. 전체 1억 5천만 원 중에 한 2, 3천만 원 정도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1억 2, 3천 되는 거는 그냥 저축 개념으로 쌌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20년 동안 묵혔으면 얼마라도 나한테 조금 붙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익이 붙기에는 보장성 보험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35이시면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앞으로 기간이 한 70년 이상 사셔야 되는데, 그 큰 돈을 묵혀놓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보장 내용이 좋은 점들이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도 섞어서 들어져 있는데, 지금 빨리 교통정리를 하셔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내시면은, 아까 제가 강의 자료에 준비를 했는데요, 30대시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만 내시면은 한 1억 넘는 은퇴자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억 정도를 은퇴자금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이 돈이 한 4억, 5억 정도의 은퇴자금으로 이렇게 불어나는 이런 형태로 빨리 재편성을 하시면서 진짜 보장성 보험은 저도 날마다 이렇게 보지만 그냥 보험은 보험뿐이에요. 아주 작은 돈으로 극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내가 혹시라도 아파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이 정도 우선순위에 입각하셔가지고 한 15만 원 전후로 해서 알차게 보장을 꾸리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생명보험회사에다가 다 특약을 구성하셨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취할 수 있는 건 아예 어떻게 선택의 여지도 없이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바꾸셔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나라면 내가 35살이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손해보험회사의 좋은 점들이 한 회사에다만 100% 다 좋지가 않고요. A 회사에는 질병후유장애 있는 게 장점이고 B 회사는 여성 생식기 암을 보장해주는 게 장점이고 어느 회사는 보험료가 좀 싸고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다 틀린가요? 그러니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영역이 조금 많이 다르고요. 지금 보장받는 내용들이 약간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사람의 이제 종신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연금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개발했던 회사고요. 손해보험회사는 내가 무슨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충당해주는 이런 실손보험 개념을 옛날부터 잘 만들었던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보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명보험의 아주 장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연금이라든지 사망보험금, 그리고 1, 2, 3, 4, 5종의 수술이 약간 포괄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장점이고요.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실제로 내가 병원에 가면은 손해를 발생하는 실손 의료비, 그리고 여성 특화 생식기 수술이라든지 암, 그리고 해약환급금은 안 주지만 보험료를 좀 싸게,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좀 적당하게 믹스를 하셔서 보장성 보험은 한 15, 16만 원 선에서 이왕이면 지금 준비를 하실 때 질병후유장애 담보가 보험업계에서 점점 그때를 기억하십니까처럼 사라지고 있는 담보기 때문에 이 질병후유장애 하고요. 여자분이시니까 여성 생식기 관련된 암하고 그런 수술, 이런 거는 꼭 모으셔가지고 요렇게 구성을 하시면은 한 11만 원대에서 한 회사, 그다음 5, 6만 원에서 또 한 회사,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골라서 얘는 보장성 보험으로 빼셔야 돼요. 그리고 64만 원 중에 한 50만 원 넘는 돈이 또 여력이 생기시면은 이거를 50만 원씩 1년이면 한 600이고요. 10년을 내면은 6천만 원의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20년까지 안 가셔도, 20년 물론 충분히 다 저금하시면 1억 이상 계속 모으시게 될 건데, 그렇게 모은 돈을 빨리빨리 수익을 높이셔가지고 은퇴하셨을 때 결혼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내 종잣돈으로 한 3, 4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지금 재원을 보장성 보험에 넣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거 세 개를 조금 다 바꾸셔가지고 보장 두 개로 빼고 나머지는 연금이나 저축 이렇게 이원해서 딱 분리를 하시면은 나중에 돈이 훨씬 더 많이 되고 100세까지 보장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특약들이 또 80세면 끝나고 이러니까 조금 그냥 권유를 많이 하셔가지고 30대 초반부터 막 이렇게 돈 버는 족족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보장을 보장대로 빼시고 연금을 빼고 이런 형태로 바꾸시는 시기가 굉장히 적절한 시기이신 것 같으세요. 그럼 지금 여태까지 제가 냈던 거는 지금 다 못 받는 거잖아요. 100% 못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총 납입하신 게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3,000에서 3,500 정도 납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가입하신 거는 많이 못 받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2012년에 하신 거는 보험료 내는 기간이 막 70세로 너무 길어가지고 얘도 한 50% 전후, 그런데 앞으로 내실 1억 2천 넘게 내셔야 되니까 과거에 내신 거 3천만 원을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 하고요. 요것도 점검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1억 2천만 원을 내셔야 되니까 그 수익률을 빨리 개선을 하셔가지고 지금 본 손실을 만회하시는 편이 훨씬 더 돈으로 따지자면 더 이득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껌껌이 또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드려야
아니라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이제 건건히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당장 이렇게 뭐 해지를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정말 건건히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앞으로 내야 될 금액과 또 새롭게 가입을 해서 내야 될 금액을 비교해보고 내가 더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면 지금 바로 리모델링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네. 예, 들고 계신 보험을 그래도 전면 리모델링 하기에 더 늦지 않은 나이여서 저희 전문가께서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고민 좀 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본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또 볼 거고요. 4828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신랑이 결혼 전에 월 20만 원의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연금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데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존 보험에 추가 납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그래도 이렇게 더 준비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마 맹충호 전문가님을 감동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저도 감동하고 오늘 강의하신 김경화 지점장님도 감동할 것 같습니다. 더 감동을 이제 배가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금을 어떤 이제 다른 전문가님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연금을 밭으로 비유하더라고요. 밭? 예, 밭이요. 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예. 밭으로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당 한 평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20만 원이면 두 평이에요. 그러면 두 평에서 내가 얼마만큼 노후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늘릴 때도 추가 납입도 물론 이제 금액이 불어나지만은 추가 납입만 하면 어쨌든 두 평 안에서만 빼곡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20만 원, 두 평을 더 늘렸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납입의 여력이 더 생겼어도 어쨌든 내 평에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젊으신 분일 거예요. 이제 결혼하셨다고 한 거 보니까. 그러면 젊었을 때는 밭을 넓히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가 납입보다는 오히려 연금을 새로 본인 앞으로 또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신랑은 연금이 있는데 나는 연금이 없으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요? 노후에 가서. 그러면 본인 앞으로 일단 연금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또 여력이 생겼을 때는 그곳에다 추가 납입하는 걸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추가 납입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맹충호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젊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가진 밭의 크기를 넓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4828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봐드렸고요. 문자 하나 더 볼게요. 673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내용 읽어볼게요. 저는 20대입니다. 치아가 약해서 미리 준비해두고 싶은데요. 지금 가입하기에는 너무 이른가요? 하셨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 치아보험은 이 회사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요. 20대이신 분이 치아가 약하다고 해서 막 임플란트 이렇게 막 몽땅 다 빼고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보철 치료를 이렇게 좀 씌우거나 떼우거나 이런 치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를 좀 비교를 해보셔서 어떤 회사는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할 때 보장이 좋고 이 작은 치료가 조금 약한 데가 있고요. 다른 회사는 요거는 좀 작지만 지금 20대이신 분이 할 것처럼 뭐 레진이라든지 이런 떼우는 치료들의 보장을 조금 더 횟수라든지 금액이 큰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를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약하시다고 하시니까 1, 2년 이내에 치료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가입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 치아보험은 오늘 가입했다고 내일 병원 가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회사는 90일, 뭐 1년 이내에는 50%, 22년 이내에 100% 이렇게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내가 정작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를 다 받으시려면은 조금 지금 시점에 가입하셔서 1년이나 2년 후에 치료를 해야 제대로 보장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치료를 할 건지에 따라서 회사를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잘 선택하셔서 지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네.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보험이 보장을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암이 없어요. 암 보장이 없으세요? 네네, 보험이 암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혈압이 있는데도 혹시 좀 이렇게 더 들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혈압이 있으세요? 약 드시나요? 네, 한 5년 다 돼가는가 봐요, 아마. 5년 정도 되셨고요. 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56세예요. 56세시고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3개 있어요. 예, 확인 좀 해볼게요. 2004년도에 신년 납으로 가입하신 교보생명의 건강보험은 이미 납입 완료가 되셨고요. 네네네. 예, 2007년도에 하나손해보험에서 종합보험 가입하셨고, 또 2014년도에 삼성화재에서 운전자 보험 있으십니다. 네네. 예, 보험료가 굉장히 지금 저렴하네요. 한 5만 원 돈 나가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종합보험이라고 있어가지고 다 되는 줄 알았으니까.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방으로 연결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6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보험을 쭉 살펴보니까 암 진단비가 없는 것 같아서 연락 주신다고 처음에 말씀을 주셨고요. 고혈압이 있어서 5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내주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진짜 암보험이 없더라고요. 그쵸. 제가 보니까 안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그래갖고 거의 요즘에는 암보험하고 실손 의료비는 거의 필수보험처럼 모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암보험은 보이지가 않네요. 아, 방송 보다 보니까 네, 잘 그냥 잊고 있었는데 종합보험 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일단은 그 2007년도에 하나손해보험의 그 상품명이 한아름 종합보험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종합보험이어서 종합적으로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근데 이 종합보험이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뭐든지 그 종합적으로 그 안에 다 있다라는 뜻이 종합보험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50가지라면 50가지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한 10가지, 5가지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실손 의료비하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뭐 입원비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하셨어요. 암보험을 선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암보험도 선택할 수 있는 그 보험이었긴 하지만은 암보험을 선택을 안 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10년이나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제가 혈압약 먹고 있어갖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결론 제가 너무 궁금해하시고 네네네 너무 그러시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그래요? 한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금 50대시잖아요. 50대시고 혈압약을 드시면은 약간의 내가 비용적 부담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비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하신 분보다 조금 더 비쌀 거고요. 그 다음에, 젊은 분보다는 또 조금 더 비싸겠죠. 그래서 2007년도 이때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저렴하면서도 현명한 판단이었을 것 같은데 이미 그 시기는 놓쳤고요. 지금이라도, 가능한 그 한도만큼, 그러니까 비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1,000만 원을 준비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세요. 일단 분명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일단 혈압이 있다고 해서 암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는 회사는 일단 없습니다. 다행이네. 회사로 보면 일단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유리한 회사를 일단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할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고혈압만 있으시다라면 그걸로 할증을 해서 암 전용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뭐 325라고 해갖고 3가지 질문만으로 가볍게 가입할 수 있는, 조금 더 쉽게 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도 있어요. 대신에 그래요. 다행이네요.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만큼의 조금 더 비용적 부담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네네. 한쪽만 네. 알아보지는 마시고요. 양쪽 다 네. 일단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예, 되니까 걱정하지 다행이네요. 마시고 어느 네. 쪽으로든 나한테 유리한 걸 먼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보험은 제가 네. 보니까 뭐 딱히 그렇게 흠잡을 거는 없어요. 네. 예, 없고 그 일당도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상해로 입원 일당은 제가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7만 원이나 돼요. 네. 예, 근데 질병으로 입원하시면 3만 원 정도 이제 받는데 반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는 다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젊었을 때는 아마 네, 일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럴 때는 그래서 다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네. 지금에 와서 이제 좀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질병이나 이런 게. 네, 그리고 보니까 80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보장 기간은 예전에 준비하신 거는 전부 다 80세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새롭게 준비하실 때는 그래서 암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전에 2007년도에 암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은 암을 그때 생각하지 않아서 암을 빠뜨린 거예요. 그런 거 안 걸릴까고 생각했었나 봐요. 예,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또 이제 너무 암만 지금 중요하다 생각을 해갖고 네. 암만 너무 생각하시면 또 암밖에 준비 안 하고 다른 걸 또 빠뜨릴 수가 있는데 네네. 제가 조금 첨가하자면 질병에 관련 수술비들이 조금 약하세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암을 준비하시면서 질병에 관련된 수술비들을 같이 좀 알아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다행이에요.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예, 그래도 지금 보험 잘 유지하셨으니까요. 기존의 네. 보험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험 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연락 주셨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6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